안녕하세요. 신동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노무사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문 분야가 있고요. 대부분 노무사님들이 좀 집중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수입을 이루어주는 베이스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공공기관이랑 민간기업을 구분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무사를 좀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노무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제 중견기업 이하에서 이제 노무사를 계약을 해서 쓰는 경우죠. 자문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갱신이 됩니다. 자문비용은 이분이 노동조합이 있느냐 없느냐, 급여관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순수한 노동법률 자문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통상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자문료는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 회사도 아마 민간기업 기준으로 20에서 50명 사이 이 정도가 노무사를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 수요도 거기에 있고요. 자문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문사가 평균 자문료가 20만 원인데 자문사가 50개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돈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사들을 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50%는 깔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자문사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정 수준 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자문사는 좀 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문사 수입이 어느 정도 노무사 수입을 좀 베이스를 이루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자문사를 확 땡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설업에 있다. 그럼 건설업 한 20개 확 데려올 수 있다. 이러면 금방 자리 잡으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문은 좀 파워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부분이 있는데 사건은 이제 노동부 사건, 노동위원회 사건, 산재 사건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라든가 최단금 사건을 하게 되는 거고,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죠. 근로자는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사업주를 대리한다 그러면 그분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해 주는 거죠. 이분이 연장근로자상 1,000만 원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맞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건의 경우는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눠서 받고요. 일을 시작할 때 착수금을 받고, 성공보수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무엇을 성공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아주면 10% 계약을 했다. 그러면 성공보수로 1,000만 원을 받은 거에 10%를 받는 거죠. 착수금은 별도로 받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가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걸 500만 원을 줄였다. 그걸 성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해 주는 걸 성공으로 볼 수도 있고, 등등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성공한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거는 재판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로자랑 사용자 사건 대리를 하는 거고요. 근로자를 대리한다 그러면 착수금 받고, 만약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으면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는 거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재심으로.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사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착수금 성공보수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사건이 접수가 되면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착수금도 받고, 그 다음에 부당해고가 아니고 정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성공보수가 받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거고요. 산재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 상대로 근로자가 산재 신청했을 때 산재가 잘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건 하시는 분은 사건만 했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사실 쏠쏠하거든요.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 좋죠. 어떻게 뭐 노동위원회 사건을 했다. 그래서 사업주 대리를 했다. 그러면 서면 보통 한 2번 쓰거든요. 답변서 1, 2 쓰고 사건 참석해서 이기게 되면 착수금 성공해서 예를 들어 300 받으면 600 정도 되는 거죠. 뭐 200, 200 받을 수도 있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스트레스는 되게 있죠. 왜냐면 승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산재도 그렇죠. 산재는 뭐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뭐 몇천만 원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하시던 분들, 과거에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만 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네. 왜냐면 사건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시장은 확대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다 보니까 단가가 예전에 비해서 높지는 않고 그다음에 난이도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그렇게 막 앞으로 사건만 해야지라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이제 자문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규모가 좀 작더라도 노무사를 좀 계약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공공기관은 당연히 쓰시는 거기 때문에 자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도 계속 변하고 근로자들도 이의제기하는 거나 권리를 많이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에 방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분야가 있는데 컨설팅 분야도 정부 컨설팅이 있고 민간 컨설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체가 정부에서 발주하는 컨설팅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노동부 자체 또는 노동부에서 위탁을 해서 또 뭐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노무사들이 할 수 있는 뭐 HR 컨설팅, 뭐 성과보상 체제를 만들어줘. 그러면 1,000만 원 줄게. 뭐 이런 컨설팅들도 있고 하다못해 무슨 회의를 하는데 위원으로 좀 참석해줘. 그래서 뭐 회의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컨설팅하는 분야들이 조금 있고요. 이 부분은 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사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또 다른 뭐 민간 컨설팅 회사들도 좀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쟁은 좀 치열한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정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정부 컨설팅이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고 평가보상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건 사실 선택 과목 보면 알아요. 인사노무랑 경영조직 뭐 이런 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관심이 많으면 그런 쪽 일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도 노무사 초반에 한 4년, 5년에는 컨설팅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가 제 수입이 한 뭐 7,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영상 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제가 초반에 놀았잖아요. 그래서 자문사 유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하려고 노력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자문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뭐 컨설팅을 했죠. 하고 싶었다기도 했고 그래서 막 컨설팅 대학원도 막 졸업하고 그랬었어요.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 민간 컨설팅이 있죠.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뭐 근로계약서라든가 임금 대장이라든가 임금 시스템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스팟으로 해서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런 컨설팅도 있고요. 아니 뭐 3천만 원 줄 테니까 A부터 Z까지 우리 회사의 모든 제도를 다 만들어줘. 채용부터 평가 보상 해가지고 쭉 만들어주는 컨설팅도 있고 또 뭐 한 몇 억짜리가 뭐 대기업이겠죠. 몇 억짜리가 나와서 뭐 노무법인, 뭐 경영 컨설팅사 뭐 이렇게 합쳐서 조인해서 하는 컨설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컨설팅으로 또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렇게 패스를 잡으면 또 그렇게 또 가세요. 또 사건으로 패스를 잡으면 또 사건으로 가시고 자문은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예전에는 사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문은 많이 안 하셨죠. 사건을 좀 많이 하셨고 근데 요즘은 자문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문은 이렇게 하기 싫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달라는 데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문은 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제 교육인데
교육은 공공발주도 있고 민간발주도 있겠죠. 그래서 뭐 노동부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강사를 해달라 해서 그걸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뭐 우리 노동법 강의해줘, 우리 뭐 성희롱 교육해줘, 뭐 괴롭힘 교육해줘,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셔서 뭐 강사로 해서 강사료를 받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뭐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강의해서 뭐 연간으로 쭉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노동법 강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강의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관한 것들. 뭐 산업안전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관련된 자격을 또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험 강의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다 들으시는 그런 노무사님들 강의하는 거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은 또 그런 걸로 해서 또 수익 창출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교육은 워낙 다양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그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해서 온라인 강의 거의 한 달 정도 찍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 매출이 생각보다 제가 좀 많은 편인데 그게 거의 없잖아요. 그때 교육을 하면 또 연결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뭐 자문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차단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고 있는 뭐 줌이라든가 뭐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걸 써가지고 온라인 강의들은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좀 못해서 앞으로 교육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온라인 교육도 아마 할 계획들이 꽤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담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제가 막 강의하고 그러면 좀 바쁘거든요. 올해 사실 아시겠지만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있어서 또 이런 시간을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하다 보니 또 재미도 있고 또 도움 받는다고 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이건 앞으로도 좀 시간이 되는 한은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내 노무에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세무사랑 또는 변호사랑 또는 컨설팅 회사랑 그 스팟으로 해서 컨설팅을 같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에서 뭐 HR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그 노동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컨설팅인데 제가 말한 그 컨설팅의 주제는 그 컨설팅은 우리가 주가 되는 거고요. 제가 말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또는 파트너로 참석하는 그런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특화해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딱 들어보시면 뭐 내가 이건 되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강점으로 가시고 다른 것들을 하시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먹고 사는 거 뭐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된다고 생각 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채용만 하셔도 300만 원 받는데 내가 개업을 해서 조금 처음에 좀 고생하실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것보다는 당연히 더 벌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분야별 전망은 사실은 다 달라요. 자문도 강점에 계신 분은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시장이 좋은 거고요. 저같이 뭐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건이 아무리 좋아도 저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 몰렸던 교육이 확 퍼졌다. 그럼 내년에는 또 저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전망에 대해서. 다만 자문은 기본적으로 조금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은 사건 자체가 준다기보다는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는데 정부에서는 특히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조금 많아졌다. 그래서 역량을 좀 많이 쌓아야지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교육은 사실은 관심 있는 분야만 해요. 노무사님들 중에 교육하시기 싫으신 분들은 교육 의뢰 와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나 교육하기 싫어. 그런 분들도 있고 교육이 좋으신 분들은 교육하는 거고 심지어 수업만 하시는 분은 아주 내가 노무사 자격 취득해서 수업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실 수 있다라는 거고, 보통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노무사 자격증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확장성이 있거든요. 아까 뭐 기타 협업 얘기도 했지만 분야에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컨설팅이나 어떤 일을 하면 노동법과 연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무사 수요는 당연히 있고 창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딱 분야가 정해져 있는 뭐 법무사다 그러면 딱 그 분야를 하는 경우가 많죠. 세무사다. 그런데 노무사는 저 보유 분야도 있지만 인접 분야 접근하기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망으로는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돈을 버냐 마냐를 떠나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